네,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류층에 불법 외국인 도우미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다른 의혹이네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연수생 자격으로 데려온 여성들을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 이런 의혹인데 여권까지 관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뭐 어디까지는 의혹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얘기가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 필리핀 아까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네. 실은 여행에 가가지고 뭐 그 해외여행 가가지고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에 대한 경비라든가 여권 관리를 그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른바 부자 동네라는 곳에서 이런 불법 도우미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낮은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요? 네. 원래 이 가사 도우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보통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실제 출입국 관리법상에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가사 도우미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 여성은 원칙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도 잘하고 또 학력도 높고 하니까 또 임금도 쌉니다. 중국 동포인 경우에는 매월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필리핀 여성은 한 150만 원이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일도 잘 하니까 이러한 필리핀 여성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가 가사 도우미를 썼을 경우에는 급여가 매월 한 25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필리핀 여성을 가사 도우미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법상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불법이란 얘기고요. 물론 저희가 방금도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한국 가사 도우미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법이더라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가능한데 일단 규모나 통계 이렇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 200만 명 되는데 불법 체류자가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한 30만 명 되는데 이거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없고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자체가 불법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제 인권 침해를 받는다던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신고 자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 처벌받으니까 이 사람들 또 여권을 또 관리합니다. 또 통장도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통장도 이제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장시간 노동을 시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막 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40년 전부터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나중에 이 보증보험증권에 들어라.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 신분을 막기 위해서 고용주가 보장하도록 했고 또 제도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권 침해도 없도록 관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 이것도 좀 합법화하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한진그룹 총수 일가 여러 의혹의 어떤 하나의 가지로 지금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이 나왔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 여러 업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임금이 저임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업 공장이라든가 뭐 저임금 구조,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또 음식점, 서비스업, 또 농촌에 가보면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사 도우미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영어도 잘하고 또 학력도 높고 임금도 싸니까 선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들여올 수 없으니까 변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수생 명목으로 들여와가지고 이거를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네, 글쎄요, 뭐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판단은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어쨌든 들여다보는 케이스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이 가사 도우미 비용을 뭐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지급한 그러한 사람들을 개인 가사 노동에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감동적이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대형 사고를 막았던 시민의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12일 오전 한 11시 30분경에 그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 IC 부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코란도 운전자가 갑자기 막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막 끌고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태가 뭐냐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뒤에 따라가는 그 투스카니 차량 이걸 바라보고서 이상하니까 운전석에 보니까 사람이 막 그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큰일 나겠다, 사고 나겠다 싶으니까 그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어찌 보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난 게 아니냐, 저 사람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투스카니 차량이 오히려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막지를 않았으면은 아마 이 코란도 운전기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뻔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그 도로에서 이런 상황을 포착한 이 운전자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건이 종결되고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글쎄. 보통인 경우에는 그냥 보험사 불러가지고 그냥 서로 합의하고 끝나거든요. 경찰도 고의로 교통사고 내지 않았습니까? 사고 처리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 투스카니 차량이 고의로 교통사고 낸 게 의도가 뭐냐 하면은 이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를 구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혐의 없다. 내사종결이다. 이렇게 했고 또 이 차량 파손 비용도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이 원인을 제공한 코란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투스카니 차량, 이 현대차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차에서 이 새 차 바꿔주겠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의로 교통사고 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 정말 의인이다. 새 차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이 현대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이제 운전자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보험사끼리 합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끝나는 거겠죠? 원칙적으로는 이 코란도 운전자의 그 보험회사에서 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그 현대차에서 새 차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이 운전기사가 이 코란도 운전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면 아직 그래도 참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훈훈한 뉴스를 저희가 오랜만에 전달을 해드렸고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하면서 또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은 또 처음인지라.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뉴스워치 일부에서 전달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회사 대표로 참가한 축구 경기에서 남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네, 설명 부탁드려야 될 텐데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회사끼리 연합해가지고 협회 주관으로 아마 축구대회를 한 것 같아요. 많이들 하죠. 예, 그래서 회사 대표로 출전했는데 예. 이 인대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해가지고 예. 인대 파손됐으니까 이거 공무상 요양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예. 이렇게 이제 소송을 했는데 네.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가 이거는 친목 모임 행사다. 예. 그리고 근로 시간이 아니다. 이거 예. 요양 승인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이거는 비록 근무 시간 지금 축구 대회가 근무 시간은 아니지만은 예. 축구한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니지만은 예. 협회에서 회사에다 공문을 발송한 모양입니다. 예. 많이 참석을 해라, 독려해라. 그리고 이 참여 비용도 회사에서 이 예. 소속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뛴 게 예. 등번호에 아마 예. 내가 소속한 회사의 예. 그 유니폼을 갖고서 이름으로 출전을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사가 볼 때 예. 비록 이 사람이 이 축구한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회사에서 그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했고 예. 또 회사 이름으로 또 유니폼을 입고서 뛰었고 예. 또 경비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요양시켜줘라. 이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좀 이제 회사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좀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판단을 좀 업무상 그 수행을 넓게 보는 경향이고 예. 근로자 복지공단은 되도록이면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를 예. 꼭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 그러니까 예. 회사에서 예를 들면 야유회를 간다, 네. 회사에서 축구를 한다, 회식을 한다는 회식을 것도 한다. 마찬가지고. 이런 네. 것도 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면은 예. 그때 발생한 어떤 재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근로복지공단에서 예. 적극적으로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 내용도 조금 생소하긴 한데 저희가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오늘 박상용 변호사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